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최고의 주식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말했습니다. 매크로 환경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매크로 환경 이야기들은 저희가 종목 소개하면서 녹여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알고 또 오늘의 일발 종목들 제가 살짝 컨닝을 해봤는데 이제 매크로를 교묘하게 다 섞은 그런 종목들이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침에 사실 개장 전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이제 보고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면 오늘 시장이 이제 수급이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다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한데 개장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이슈도 녹아야 되고 그 이슈가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작전주로 이제 준비하신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제가 준비한 종목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도 일단 반도체 장비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하고 직접적으로 또 상관관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유니셈은 이제 칠러나 스크러버 이제 장비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오늘 미국 증시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어요. 애플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치고 뭐 조금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개 반도체 기업이 시가총액 1위로 이제 등극을 했다. 이게 정말 저는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라고 보고 향후에 이 사건을 놓고 이게 뭐 버블이었다 혹은 AI 혁명의 이제 시작이었다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분명히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대목이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당 135달러 액면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보면 1350달러예요. 그 누구도 어떤 증권사에서도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350달러로 제시한 증권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도 장중에 한 5%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이제 50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고 오늘 뭐 SK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온 걸 제가 보니까 뭐 거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목표 주가가 겨우 26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이틀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 올랐고 오늘은 장중에 거의 6% 가까운 상승세가 시현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메모리 3등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총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직도 갈 자리가 저는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런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의 이런 이제 분위기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목을 이제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유니셈이다. 유니셈은 이제 칠러나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이 스크러버 장비는 유해 가스를 이제 제거하는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전력도 이제는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태양광이나 풍력 혹은 이제 ESS에서 이제 저장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반도체도 생산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 공정 자체도 이 아리백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유해 가스라든지 유해 물질들을 깔끔하게 이제 제거하는 이제 장치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유니셈의 이제 스크러버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HBM 시장,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AI 가속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주목하고 있잖아요. 특히 HBM의 이제 공정이 이제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소위 말해서 이제 TSV 수많은 이제 이 구멍을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멍을 뚫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유해 가스들이 이제 많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도 이 스크러버 장비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 스크러버 장비가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보면 산화 공정, 그다음에 이제 증착 공정, 그다음에 이제 식각 공정 뭐 이런 이제 공정들이 있는데 각 공정별로 일단 1차 스크러버 장비들이 들어가요. 근데 1차 스크러버 장비들은 바닥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공정 장비들하고 같이 이제 병렬로 배치를 해가지고 바닥에다 배치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TSV 이제 공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옥상에도까지 배치를 이제 시켜가지고 2차 스크러버 장비까지 이제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크러버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시장 규모 자체도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기업들 이제 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 쪽에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이닉스는 뭐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뭐 HBM3E 이제 하반기 때 3분기 때부터는
12단 이제 양산도 시작이 좀 될 거고, 삼성전자는 그 12단을 바로 이제 콜 테스트를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이 되면 이제 HBM4 얘기가 나올 거예요. HBM4는 이제 12단이 아니라 16단까지 이제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정 자체가 계속 이제 적층이 이제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이제 TSV 공정의 이제 또 중요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스는 더 나오고.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또 스크러버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요 메모리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혹독한 또 감산을 하는 바람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다 이제 타격을 좀 받고, 유니셈도 작년에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이제 실적이 좀 정상화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3년 정도 이제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40억 전후 추정치가 이제 돼 있고, 다만 내년이 되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384억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이 좀 되는 수준인데, 지금 현재 유니셈 이제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HBM과 관련된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로 지금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뭐 레거시 쪽만 보더라도 지금 D램, 낸드, 특히 낸드 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 SK 하이닉스가 뭐 청주에 이제 신공장이 이게 짓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지금 후공정 쪽에 관련해서 인디애나주에 지금 신공장 건설을 하겠다는 거 올해 연초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 삼성전자도 한 9조 원 정도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이 이제 파운드리 2공장 투자를 더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스크러버 장비를 분명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된다. 오늘 이 미국 증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 랠리,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 이제 신고가 속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장비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분명히 좀 받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유니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좀 해보는 거고요. 차트 보면서 이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간 중간에 이제 이 종목이 사실 이제 유니셈이 스크러버 장비보다는 칠러, 요게 이제 칠러가 또 액침 냉각, 이 반도체 냉각과 관련된 이제 이슈하고 같이 이제 또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설 때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12,000원 요 상단에서 계속 이제 저항이 좀 부딪히면서 5일선으로 또 수렴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흐름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이제 조금 큰 기업인 게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주가가 발산을 해가지고 지금 고점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래쪽으로 지금 5일선으로 수렴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종가인 1,7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조금 위에 13,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나온 두 번의 튄 부분은 액침 냉각 했었을 때 한 번씩 달렸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칠러 쪽 이슈였고요. 맞습니다. 칠러 쪽이었었고, 유니셈 오늘 영민 매니저가 초점을 맞춘 거는 스크러버입니다. 스크러버가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과거 이제 탄소 포집할 때도 그런 회사들도 이제 스크러버 이야기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반도체 만들 때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쏙쏙 빨아들여야 되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친환경 아리백 조건 맞추려고 지하에 있던 거를 공장 바닥에도 배치하다가 옥상까지 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스크러버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깔끔하게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인 요소로 스크러버 요 재료까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유니셈이고요. 준호 매니저, 여기에 맞서는 종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도체를 또 이렇게 스크러버로 풀어보니까 약간 우리 신재생 친환경 쪽도 연관이 되네요. 최근에 근데 유니셈이 이제 올라갔던 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액침 냉각으로 인해서 좀 크게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뿐만 아니라 냉각 시스템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저전력 반도체 칩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마하1 같은 경우도 HBM 대신에 저전력 메모리인 또 이제 LPDDR을 이제
탑재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네. 또 삼성전자가 다음 달 이제 9일 날 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또 이제 팹리스 국내 협력사들을 이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전일 시간에서 이제 텔레칩스랑 이제 어버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시간에 4~5%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버 반도체를 좀 토픽을 한번 꼽아볼게요. 예. 그래서 MCU 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생산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로 컴포넌트 유닛이 MCU 칩 같은 경우는 저성능 저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뭐 다양한 MCU 칩들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저전력 칩을 또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다양한 가전제품에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MCU 칩 같은 경우는 결국 CPU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하고 결국 이제 저성능과 저전력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어버반도체 MCU 칩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반도체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액침 냉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칠러 그리고 다양한 냉각 시스템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그 저전력 또 저성능이긴 하지만 저전력인 반도체 칩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또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을 앞둔 시점에 어떤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어버원 반도체가 충분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탑픽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유니쌤이잖아요. 유니쌤에 이제 두 개의 제품 하나가 차갑게 하는 칠러가 있고 하나는 스크러버가 있는데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는 첫 번째 거 액침 냉각 들어가는 그 차갑게 하는 칠러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럼 데이터 센터 뜨거우면 안 되고 전력 낮춰야 되고 저전력 반도체고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좀 우리가 두 개를 맞춰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와 그다음에 유닛샘 두 개 오늘 일발에 한 번에 첫 번째 1라운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준호 매니저 이거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이야기를 뭐 많이 여러분 오늘 듣고 아마 개장에도 듣고 하루 종일 현대기아차 이야기는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또 하죠. 현대차. 네. 사실 뭐 현대차나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좀 트렌드를 선점해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52주 신고가가 좀 경신을 하면서 역사상 최고가가 지금 돌파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일 종가에는 고가는 29만 원이었고요. 뭐 장중에 한 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지금 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도 또 현대차 계열사들이 올라가는 것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고 또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 기아가 될 것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저는 이 추세 흐름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숫자가 찍히고 있고 매출이 좀 증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인도 시장 뭐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북미 지역 내에서도 매출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큰 피해 섹터였던 이제 자동차 섹터. 근데 그 와중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또 약진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와 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또 하이브리드 또 다양한 어떤 라인업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북미 지역을 필두로 다시 한번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했을 때는 원래 하반기가 사실 자동차 섹터의 가장 성수기고요. 올해 또 1분기, 2분기가 자동차에서는 결국 약간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거는 올해 하반기는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하반기에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도 완공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미국 현지의 어떤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도 더욱더 지금보다는 더 급증할 것이다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현대차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가격적으로는 신고가 부근인데요. 제가 최소한 올해 하반기에는 차정 랠리는 아니더라도 차랠리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차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런 차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지배구조 승계 관련해서 현대차에서 배당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그 돈을 가지고 모비스 지분 사야 되고 자기가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의 주가 회사는 어떤 식으로든 부풀려야 된다. 지금 그런 시나리오 계속 말씀을 해드려서 어제장에 현대차도 좋았지만은 이제 글로비스 작전지도 좋았고 모비스는 오히려 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정몽구 회장 저희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신변 이상이 생기면 실은 모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비스에 몰릴 텐데 근데 이렇게 약간 승계 구도를 따지면서 차곡차곡 간다면 현대기아차 배당 많이 하는 거 밸류업
그리고 글로비스를 어떻게든 이게 좀 좋게 포장해야 되는 네. 그런 측면으로 있어서 또 현대차 하면서 글로비스도 함께 받고 뭐 차 쪽으로는 저희가 특별 리뷰는 아니지만은 뭐 영민 매니저도 네. 뭐 차가 있다면 자동차 네. 업종은 저는 계속 이제 완성차 회사들 현대차하고 기아를 계속 강조해드리는 네. 거. 이건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고 본격적인 저는 이제 재평가라고 보거든요. 전통적으로도 현대차, 기아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미국의 GM 포드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가성비 높은 자동차를 만드는 그저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일단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고 네. 고사양의 이제 제네시스 모델들도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래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급기야는 요즘에 이제 뭐 인도 시장 세계 3위 정도 규모의 이제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인도 시장에서 상장까지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가 이렇게 이제 저평가될 필요가 없다. 도요타하고 뭐 단순 비교를 해봐도 지금 아직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저는 이제 부품주하고는 분명히 좀 결이 좀 다르다고 네. 보거든요. 어제 가만히 보시면은 화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현이어라든지 그런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대장주들 완성차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빠르게 좀 성장하고 네. 있고 마진이 이제 크게 성장하는 완성차 회사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를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굳이 이제 끼워 넣는다면 네. 글로비스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뭐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이제 좀 그룹핑을 해서 자동차 업종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배구조 관련해서 뭐 진짜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 보세요. 현대 오토웨버를 키워서 글로비스랑 합병하고 네. 그걸 모비스를 인적 분할하고 뭐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오토웨버와 뭐 글로비스 네. 좋아질 수밖에 없다.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본인이 어쨌든 작전은 짜고 네. 가야 되겠죠. 네. 그 중에 핵심 확실한 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좋아져야 되고 빨리 IPO 법인 상장해 네. 인도 법인 상장해서 돈 많아져야 배당 많이 한다. 네. 그거까지는 일단 다른 건 좀 몰라도 갖고 계시죠. 배당은 확실히 배당은 많이 할 해야 것 같아요. 됩니다. 그래야 네. 그 돈으로 뭐 정유선 회장과 오너 일가가 뭐든 하든 요 한 축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네, 두 개가 맞아떨어져요. 정부에서도 지금 밸류업 하면서 하면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배당 확대, 네. 외국인들도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거라면 사실은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승계 구도를 네. 위해서 내가 이거 배당금 많이 받아 챙긴다. 맞아요. 이러면 또 욕먹을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네. 현대차 기아는 돈 잘 벌 때 배당 이제 많이 또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배구조 재편을 떠나서 현대오토에버는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부품 관련해서 마진이 아직 좀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개발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약간의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가까이가 매출이다 보니까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SUV 전환과 또 SUV를 전환을 해야 OTA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2025년까지 정의선 그룹 회장이 모든 전차종을 SDV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현대오토에버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또 이제 현대의 어떤 지배구조 재편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충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 회사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제 20%지만은 소프트웨어가 포커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맞아요. 이제 그냥 매출을 그냥 채우는 네. 회사입니다.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네.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의 선봉장까지 달렸고요. 안유라 님이 영미 매니저님, 테크윙이 매매 거래 정지가 예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리뷰해 주세요. 테크윙 리뷰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이거는 이제 훈장이죠.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 가라 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되는 거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아침에 사실 이제 테크윙을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게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네. 재무 구조가 안 좋거나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경고 딱지가 이제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테크윙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결국 이 테크윙이 이제 HBM 이제 전용 후공정 이제 테스트 핸들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매출이 이제 2026년까지 급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 네. 주요 고객사가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윙이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신고가 치고 목표 주가 $170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 이제 버프를 받으면서 사실상 어제 테크윙이 또다시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HBM 마켓에 대한 이제 뷰를 일본의 이제 미주호 증권에서 추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HBM 시장의 추정치는 저는 굉장히 이제 기존의 D램 레거시 쪽 이제 추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또 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D램이나 낸드는 그냥 무조건 공장 24시간 동안 풀가동해가지고 이게 팔리든 말든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팔릴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안 팔릴 때는 창고에 재고가 계속 쌓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HBM은 적어도 2026년까지는 그런 이제 식의 생산 방식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원하는 만큼,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그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M15X 공장에 지금 20조 원 투자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때 이제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일본 주요 국가에다가 지금 다 공장을 새로 이제 짓거나 혹은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이 HBM 마켓 성장에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시장 규모 대비해서 2026년경이 되면 시장 규모 자체만 무려 4.5배가 이제 성장을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HBM 마켓 쉐어를 보시면 내년도의 마켓 쉐어를 물론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긴 합니다만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을 30% 둘이 똑같이 지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점유율이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점유율의 성장치로 보면 하이닉스도 지금 뛰어넘는 게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HBM 쪽에 마이크론의 이제 역할 강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수혜주 누가 될지는 여러분들 뭐 뻔히 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차세대 HBM 또 공정 장비를 지금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계속 공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 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마이크론 쪽 이제 TC 본도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에만 뭐 시장이 추정컨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인식될 거라고 보고 하반기 때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컨센에서 지금 잡혀 있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마이크론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한미 반도체 이제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 요 구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테크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기업이 나란히 지금 사상 최고가가 갱신이 좀 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단순히 그냥 테마가 몰리고 수급이 쏠려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윙은 지금 5만 원 문턱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또 목표가를 6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추세도 지금 보면 아주 강하게 뭐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아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격이 좀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테크윙은 아주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저는 훨씬 더 좀 좋다라고 보고 다음 목표가는 이제 6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매매 거래 정지 예고된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루 쉬셨다가 다시 거래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크윙. 핸들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핸들러.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 할 때 손처럼 이렇게 이송하고 문제 있는 거 빼고 또 온도 조절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다 케어하는 또 그런 후공정 장비인데 당연히 핸들러는 뭐 HBM 커가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수주가 늘어날 거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작년에 상반기 때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할 때 2026년, 2027년 실적까지 막 땡겨왔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026년까지는 마켓에 대한 추정치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레거시 시장과 HBM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구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정으로 2026년까지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 쪽부터 한번 볼까요? 기쁨님이 인텍 플러스는 언제 갈까요? 유유 서민 미뮤님이 인텍 플러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뭐 이스페타 뭐 이렇게 좀 심텍 기판 이렇게 하는데 좀 이 연성 기판 쪽도 꽤 주목도 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기판은 이수페타시스에만 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MLB 이제 쇼티지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수페타시스는 직접적으로 이제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또 이제 MLB 고다층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텍플러스라든지 또 그리고 뭐 심텍 최근에 심텍이 약간의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긴 하는데 뭐 결국에 이제 기판 섹터들이 움직이려면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정말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된다.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기대치만큼의 어떤 실적이 바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특정 이제 HBM 관련된 수혜 섹터와 AI 반도체 관련된 핵심 종목들에만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텔플러스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기판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기판의 어떤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제 인텔플러스를 들고 있다라는 거 한다면은 오히려 뭐 심택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인텔플러스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ISC도 그렇고요. 테스트 소켓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추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뭐 인텔플러스의 어떤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어떤 수급 쏠림, 시장의 어떤 자금은 한정적이고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특정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 강력한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오히려 그 종목들이 빠지면 또 같이 빠지거든요. 그 종목들이 빠진다고 해서 인텔플러스가 또 V자 반등이나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수급이 쏠리고 있는 시장의 대표 섹터의 대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게 국장의 특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판하면은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는 와 너무 잘 팔리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 외에 뭐 있지 하다가 이제 인텍플러스 우리 미움도 이제 고르고 했는데 주포가 그냥 이스페타시스만 올리니까 그냥 가는 거고요. 유리기판도 필옵틱스 좋다 하다가 이젠 또 JNTC 가면서 걔만 또 유리기판기에 올리니까 삼성전기도 꿈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국내에 주포 마음이라는 게 딱 들어맞죠.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한 게 미국도 지금 반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가 랠리 매일같이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외에 이제 램 리서치, 뭐 KLA 장비 기업들도 다 신고가 랠리인데 오늘 또 슈마컴도 나가고 그렇죠. 뒤처지고 있는 종목도 또 있어요. AMD 같은 종목들은 또 주가가 이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 부문별 섹터별로 확실히 대장주, 기판은 뭐 무조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은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대장주들이 딱딱 이제 정해져 있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이제 경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뒤처진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좀 어렵다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고용 그냥 자르시고 제우스로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기업의 내용에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장에 우리가 또 수급 환경도 분명히 또 감안을 하고 주식은 언제나 또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시장의 수급 흐름도 우리가 좀 따라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주가가 좀 더디게 움직이거나 혹은 우하향하면서 지금의 시세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빨리빨리 줄이고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꼭 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님이 제우스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우스는 저희가 아예 기업 탐방 코너를 잡아놨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저희 개장 공략 시간에 제우스 회사를 갔다 온 우리 전문가와 함께 제우스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장지현님이 늘 감사드립니다. 삼천당 제약 장기 보유를 할까요? 삼천당 제약 한번. 어제 시세가 그래서요. 정말 강하게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장중에 22%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자사주를 이제 처분을 하고 또 이제 시설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삼천단 제약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뭐 유럽 국가 7곳에 지금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급등했다가 중간에 약간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특허권의 침해로 인해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와줬고 바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가 어제 시세가 분출했던 거는 시설 투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어떤 이제 증설의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렇다라는 건 지금 삼천단 제약도 내년 2분기 정도를 이제 북미 지역 진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북미 지역의 어떤 이제 수주 기대감과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앞으로 또 북미 지역의 어떤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뭐 직전 고점도 돌파하고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북미 지역이 사실상 지금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지역에 진출만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삼천단 제약도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어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적용이 됐고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와도 일단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저도 이제 지금 기업 내용에 대한 건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이 뭐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사주를 회사가 이제 사들일 때는 이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가 대신 사가지고 잠궈 놓는 거니까 유통 주식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줄이니까. 효과가 있죠. 네.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태워야죠. 소각을 네. 해버려야 이게 진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최근에 밸류업 얘기가 막 나오면서 소각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되팔아 버리거든요. 되팔아 버리는 건 이제 분명히 악재인데 이게 되팔아 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610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자사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GLP-1 유사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이 경구용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이제 글로벌 임상이라든지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600원 정도 이제 재원을 활용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만 이제 보고 있다가 삼천당 제약은 이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사주든 또 유증도 마찬가지. 유상증자도 이게 악재가 터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나쁜 재료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투자자들이 딱 원하는 데다가 이제 돈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삼천당 제약은 어제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정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전님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설명 잘 들으셨죠? 원래 유상증자나 또 이런 자사주 처분이 악재일 수 있지만 오롯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또 투자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썼다면 이거는 또 그 주식이 좀 어렵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어제 삼천단 제약은 609억, 610억에 가깝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자사주를 처분했고 그 돈으로 GLP-1 유사체 관련한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요것도 좋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죠? 아일리아.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북미에서 뭐만 된다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재료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오를 테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이 좀 적용이 그렇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결국에 북미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의 분명히 노이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계속 삼천단 제약을 이제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좀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기대감으로 충분히 적용됐고 이번 주에 이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은 약간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삼천단 제약이 또 이제 국내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주로 알테오젠과 삼천단 제약 또 HAB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큰 시세가 분출되었을 때는 적당히 좀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또 이제 시장 여파로나 조정이 나와주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다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전님 이제 수익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좀 시세는 낮습니다.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아직 장기 보유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고점에서 이제 물리지만 않으셨다면. 근데 이제 아일리아가 또 우리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결정 내줘야 되니까 그런 점 있다는 점도 그래서 트레이딩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부비비님. 부비는 아니고요. 부부비비님이 가온칩스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청룡님 가온칩스 추천 두 분 다 추천을 리뷰 부탁드립니다. 가온칩스. 제가 이제 어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리뷰해드리면서 때 되면 올라갈 테니까 너무 헛팀 빼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뺨리스 기업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최근에 이제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이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제 지지부진하실 텐데 이게 시장의 흐름이에요. 또 이제 AI 기업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찍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각 부문별 섹터별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이제 먼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승 이제 파동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나면 우리도 분명히 AI 수혜주인데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이제 치고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가온 칩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뭐 굳이 제가 막 쌍바닥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어쨌든 일봉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77,000원, 78,000원 요 부근이 단기 바닥이 이제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9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여기 9만 원까지 이제 회복되고 나면 추세를 이제 회복하느냐 마느냐는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나오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9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반발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오늘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결국은 저는 뭐 AI 반도체 이제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가 좀 살아나면 가온 칩스라든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 대응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를 조금 하시면서 주가 회복을 좀 기다려 보시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청룡님도 그렇고 걱정되는 거는 이제 왔어요 시세가. 근데 주포가 네. 가온 칩스를 택할지 아니면은 뭐 자람 테크를 택할지 에이징 랜드를 갈지 뭐 이게 걱정인 것 같아요. 이게 국장이 다 안 가고 하나를 찝어서 가니까. 그래도 디자인 하우스를 택하면 가온 칩스를 택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또 그 삼성이 또 다음 달에 아까 파운드리 포럼을 또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가온 칩스에 손을 들어줄 거고 또 TSMC 관련해서는 에이징 랜드가 하는 건데 그래도 가온 칩스가 그래도 기술력이 있고 또 ARM 관련해서 또 베스트 파트너 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삼성의 어떤 이제 파운드리 또 관련된 투자에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온 칩스의 어떤 손을 좀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죠. 근데 가온 칩스 간다 주포가 또 에이징 랜드 원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또 하시겠고 AD 테크놀로지 등등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일단 한번 보시죠. 주포가 과연 가온 칩스로 가는지. 이게 제 주포맘이어서 이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이 일발이네요. 왜냐면 간밤에 이제 뉴스케이 파워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개발 업체가 한 12%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이 파워의 상승에 가장 큰 수혜주로 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전력적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미 4,400만 달러를 투자했고 2021년도에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도합 1억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가량 이미 투자를 해서요. 지난번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2조 가까운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자재를 이제 공급할 것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때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공시 기한이 이번 달이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뭐 2조가 될지 뭐 1조가 될지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계약 규모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결국 저는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게 전략적 파트너십이고요. 또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당연히 공급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에서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있고 뉴스케일 파워가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2030년에 상용화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발전소 관련된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그게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최근에 또 이제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 또 ESS 또 SMR 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적긴 한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기자재 쪽에서는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에도 성장성과 매출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지금 이제 두산 바켓이 있고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있어요. 두산 바켓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매출 성장이 계속 좀 도모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7월 달에 이 체코 30조 가량에 되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프랑스랑 대결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랑. 그래서 프랑스 EDF 기업과 지금 이제 2파전으로 지금 압축이 돼 있는데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EDF를 이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라카 원전 수주에서 EDF를 꺾고 우리가 수주를 따냈고 성공적으로 이제 원전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이제 폭염에도 또 그리고 네. 저렴한 가격에 또 그리고 그 정해진 시한에 완벽하게 원전 건설을 따냈던 사례가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팀 코리아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당연히 한전 기술 또 그리고 한전 KPS 네. 그리고 한전 원자력 연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이렇게 5개 기업이 오. 이 체코 원전 수주의 팀 코리아다. 드림팀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전 기자재 쪽에서는 그냥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재가동이라든지 또 신규 원전 건설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할은 장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제 원자력 사비가 전 세계에 또 이제 전력 생산량의 한 11%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EU나 뭐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또 개발에 좀 착수한 상태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수주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직전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을 앞둔 시점에서 충분히 체코 원전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 네.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현재 정부가 그냥 태양광 풍력은 안 한다 쳐요. 네. 원자력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전 시세도 그러니까 이 대체 에너지가 다 못 가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한 차례 한번 시세가 좀 예. 부실되긴 했었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그때. 공급 계획을 체결할 때 예. 한번 올랐고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 매력적인 게 이미 기대감을 올렸던 부분들은 좀 반납을 했고 이번에 또 이제 11차 정기본 발표하면서 네.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또 이제 골고루 잘 사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AI 전력난을 예. 대체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미 또 사실상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ESS 쪽도 네. 강하게 좀 반등 그림이 나왔던 것도 있고 원전이 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맞습니다. 걸리고요. 그리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이제 개발에 착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적으로 너무 멀어서 시장의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뉴스케일 파워의 어떤 이제 대규모 협력사. 공급 계약 체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를 만약에 따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원전 섹터가 거의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탑픽 중에 탑픽이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는 19,7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6,7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있고 체코 원전 수주도 있고 현재 정부가 어쨌든 네. 원전을 서포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시세만 나와주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관심 받을 때 대왕고래 오고 맞습니다. 뭐 관심 받을 때 최태원 회장 이혼하고 영민 매니저 이게 공교롭게 신재생 네. 원전 여기가 뭐 하려고만 하면 진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필 뭐 가려고 할 때마다 네. 좀 큰 이벤트 수급이 이벤트들이 다 뺏어가요. 막 네. 터졌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실 때 부랴부랴 이제 요 물음표에 뭘 채워넣을까 이제 네. 시세를 보는데 저는 오늘은 우진엔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진엔텍도 뭐 사실 이제 원전 보수 네. 유주 보수와 네. 관련돼서 제어 계측. 네. 제어 계측하는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SMR 관련해서도 또 우진엔텍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호가가 지금 거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에는 우진엔텍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도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마찬가지로 우진엔텍도 한번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뉴스케일 파워 수주가 나왔을 때 그때 네. 원전주들이 우르르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예. 조정이 이제 충분히 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21선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우진엔텍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진엔텍입니다. 자,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유니셈이었었고요. 또 유니셈에 맞서는 저는 어버브 반도체. 네, 어버브 네. 반도체입니다. 그쪽 저전력까지도 타고 가서 어버브 반도체였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네. 맞서는 종목 우진엔텍. 제어 계측하는 시스템 그쪽으로 두 개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발장전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